다음은 기사 쓰는 방법인데요. 기사 쓰는 방법도 사실 전공에서 배우자면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와요. 뭐 기사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하지만 그 방법들을 다 쓰지는 않아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제일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 방법들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역피라미드 구조,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피라미드 구조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 무거운 내용이 제일 위로 가고 점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 걸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보통 역피라미드 구조를 쓰려면 이제 처음에 한 첫 문단에서 3줄 내외로 중요한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첫 문단으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사를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고요. 두 갈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지면 배치 때문인데요. 지면 배치 과정에서 기사를 신문 지면에 이렇게 넣다 보면 분량이 너무 긴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근데 그러면은 편집자가 임의로 기사를 편집을 해야 하는데 끝부터 잘라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사 내용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보통 마지막 문단에는 유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기사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입부에서는 인터뷰 대상을 소개하는 멘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겠죠.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무리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답변으로 끝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질문, 답변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3문장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고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끝마무리를 내주면 더 깔끔하겠죠. 다음은 칼럼 기사입니다. 칼럼은 사실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해요. 나만의 관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관점으로 내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나만의 관점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각이 남들과 달라요. 참신한 시각, 나만의 관점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귀여워, 이걸로 칼럼을 쓸 수는 없어요. 시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죠. 칼럼은 항상 시사하는 바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돼요. 중점의 구체화. 잠깐만.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한다면 그것이 곧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구성이 되고요. 주제 선정 접근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관찰 대상을 묘사하는 걸 중심적으로 하는 것, 인터뷰 내용 중심, 개인적 경험 중심이 있는데, 자료 조사 중심은 내가 취재를 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자료조사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관찰대사 묘사 중심은 취재를 하면서 내가 지켜본 대상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든지, 이 사람은 내가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떤 점이 배울 점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켜본 대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게 관찰 대상 묘사 중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심은 내가 이 인터뷰를 해보니 이런 점을 느꼈다. 여러분도 이런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 경험 중심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시사하고자 하는 말을 적는 게 개인 경험 중심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컬럼 중에서 이 정론직필, 이게 제 개인적 경험에서 접근한 컬럼인데요. 이 컬럼은 제가 기성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쓴 컬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1월 1일 아침이 되면 모 언론사에서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기사로 띄우는데 그 기사를 보면 몇 달 동안 해당 연예인들을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사적인 모습을 사진을 찍고 비행기 표나 비행기 탑승편 승객 명단 같은 걸 구해서 그런 것도 기사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생활 보도를 지적하는 컬럼이었습니다. 이 기자 수첩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 경험 중심인데요. 이 기자는 입대 전에도 학고사 기자로 활동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시기여서 복귀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느낀 점, 고민을 담은 컬럼이었습니다.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기사는 아니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취재해서 시사하는 바를 전달하는 기사 종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특집 기사나 시리즈 형태로 쓰여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보면 기획기사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끈 사람들 해서 1편, 2편, 위로 가서 3편까지 해서 3편이 시리즈물로 나왔었고요. 여기 만나다 시리즈도 2가지 있고요. 저희가 여기 3가지까지 소프트볼 팀까지 3가지 시리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학부사 내에서 가장 잘 썼던 기획기사가 예전에 우산동 길고양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산동 길고양이와 주민이 공존하기 위한 기사였는데요. 길고양이 생활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이유, 공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학생들, 시청까지 의견을 구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서 장신기사 형태로 다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물론 사실을 전달하는 거지만 보도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걸 기획기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구성인데요. 기사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댄싱 카니발을 예로 들자면 기승전결에서 도입부는 댄싱 카니발에 어디서 개최된다.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댄싱 카니발에 대한 설명, 댄싱 카니발의 취지는 이렇고 규모는 이렇다. 그리고 전은 우리 마을에 어떤 단체가 댄싱 카니발에 참가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참가팀 인터뷰가 들어가면 좋겠죠. 우리 마을에서 참가를 하는 참가팀이 누가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좋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달을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